안녕하세요. 밤밤밤의 단단. 나나, 서연. 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시간인지 아시나요? 무슨 시간이에요? 계절에 한번 온다는 우리 밤밤밤의 계절 코너. 미친밤 이제 봄이죠? 봄 버전. 네, 와. 봄 버전인데 원래 계절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두 계절을 예. 지나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서양이 야. 이제 미친밤 들고 찾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밤밤밤의 고다리 쑥국. 네, 환영합니다. 제철, 봄제철. 네,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네. 미치겠다. 오늘 왔으니 그러면은 다음번에 어떻게 단풍 쓸 때? 여름에, 아 여름인가요? 여름에. 여름? 아 다행이네요. 두 계절이지. 아 그럼 가을이죠. 여러분. 전어철에 와요. 전어철에. 아 전원철에 옵니까? 지나간 겨울로 돌아온다. 고다리철, 전어철 이때 오는 거예요. 저도 냄새 날 때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네. 그 마지막에 세잔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세잔 저 물컵 뽑았던 세잔 편. 아 맞아요. 그때 너무 못 웃겨가지고. 예, 그게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예. 현대미술의 이 초석을 다졌던 네. 세잔에 이어서 네. 이제 진짜 현대미술로 갑니다. 아 현대미술 가나요? 진짜 현대로 왔구나. 드디어 이제 20세기로 가요. 현대미술의 첫 네. 이제 화가는 누군가요 오늘?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앙리 마티스라고. 오 마티스. 솔직히 이제 이 사람의 그 감성 인테리어 뭐 그런 소품 할 때 이 맞아요. 사람의 그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포스터 같은 거. 집에 하나씩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집에 솔직히 하나 있어요. 있어요. 아, 뭐. 그- 선으로 그려진 거? 얼굴? 저기 뭐야 색깔 들어간 건데요. 뭐라고 설명할까? 들어간 거예요? 그림이라면 다 색깔이. 그림이야 뭐야. 무슨 책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마티스 제가 전시회를 작년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굿즈를 사온 거죠. 그거를 제가 냉장고 자석같이? 나르 비스포크 냉장고거든요. 아. 거기 이제 앞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오. 예, 아주 잘 어울려요. 예. 요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죠. 맞아. 디자인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이 현대적인 어떤 감각 네. 그리고 어떤 집에 둬도 잘 어울리는 이 사람 그림에 비해서 그 피카소랑 같은 피카소의 라이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네, 거의 근데 이제 많이 이름은 안 알려지고 네. 그림이 더 먼저 유명한 그런 화가예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앙리 마티스에 대해서 네. 한번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 원래 피카소 그 피카소 형님이랑 하려고 그랬지. 피카소 형님하고 선배인 거예요, 이분이? 피카소랑 네. 같은 동시대예요? 시대에서 동시대에서 동시대예요? 좀 라이벌처럼 아, 쌍벽을 이뤘던 사람인데 피카소가 조금 어렸죠. 더 거의 후대 살이었군요. 한 그래봤자 10살 정도의 어려요? 남짓한 그런 차이였나? 10살이면 커요. 예. 음. 한 세대 차이도 나. 예.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은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누군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화가가 되는 걸 되게 반대했는데 이 사람이 화가가 된 계기는 조금 독특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화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수염, 맹장, 맹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 예. 근데 너무 이제 무료하니까 네. 회복계의 엄마가 물감을 사다 준 게 이제 화근이 돼서 화근. 아, 이거 집안에 화근인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좀 어머니가 사다 준 게 이 네. 사람은 정말 이건 나의 운명이구나 받아들이는 그럴 수 계기가 있구나. 됐대요. 그래서 거의 뭐 20대쯤이 돼서야 거의 그쯤에 가서야 이제 네. 미술을 접하게 된 거죠. 좀 늦었네요, 그러면 되게. 그 전까지 그냥 법을 공부한 학생이었나요?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도 일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되게 유능하시다, 일단. 네.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서도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요. 네. 일단 그 다들 제가 그림을 네. 그 띄워놨어요. 그림을 예.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첫 그림이 뭐냐면 모자를 쓴 여인이거든요. 모자를 쓴 여인이요? 이 네, 그림이 네. 유명한 것 같아요. 모자를 쓰는 거. 네, 좀 빨리 켜세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예, 준비를 미리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마티스를 마티스가 했던 오. 초반에 그 미술 운동이 뭐냐면 야수파라 그래요. 야수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야스파. 맞아. 예. 피카소를 입체파라고 하잖아요. 이체파, 예, 야수파. 그래서 야수파는 마티스, 입체파는 뭐 피카소 아하. 이렇게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야수파라는 이름이 나왔던 그 그림이 바로 이 모자를 쓴 여인이에요.
야습한가요 이게? 이게 지금 보면 그 색채에 조금 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얼굴 색이 이상해요. 약간 초록색도 있고. 그렇죠. 초록색 이런 거 잘 안 쓰는 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1905년에 이제 살롱 도톤이라는 전시회에서 이 사람 이런 그림들이 전시된 걸 보고서 그 사이에 또 조각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어떤 평론가가 루이 복셀이라는 평론가가 짐승들 가운데 네. 그 야수가 그런 거죠. 짐승들 가운데 도나텔로가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도나텔로 조각상을 막 네.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그게 또 비평이 됐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이 이름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원래 비꼬려고 쓰면 아닌데 네, 비꼬는 그게 말이지. 하나의 어떤 파 이름이 폭풍의- 되었네요. 그림이라는 거에 야수라는 거, 짐승 같다 이거 좋은 표현 안 좋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그림들. 거칠다 막 이런 건가요? 근데 이게 그 운동의 이름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였으나 네. 이거를 더 본격적으로 이제 마티스는 같이 연대해서 네. 그런 미술 운동도 하고 야수파로 물론 오래가진 못했어요. 2, 3년 만에 이제 해체가 되긴 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은 얼굴에 초록색 쓰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이제 다 네. 재현에 머물렀던 그렇죠. 미술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왜 이런 채색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색채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네.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봤을 때 자기는 누가 뭐 모자를 쓰고 막 그런 게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한테 느꼈던 어떤 감정의 색, 오. 내 인상 그런 게 더 그렇구나.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더 이상 미술이 외부에서 캔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극이 아니라 이제 캔버스에서 네. 밖으로 나가는 표현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티스가 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당 같네요, 되게. 되게 재밌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방청객 모드. 이게 되게 와닿아야 되는데 근데 저 되게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재현이었는데 그동안은 네. 똑같이 그냥 그리는 외부 거. 세계가 그냥 카메라처럼. 그렇죠. 카메라처럼 당기는 그런 캔버스가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화가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막 뭘 느끼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의 이야기나 그 안에 뭐 그런 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색 자체, 색이나 그런 형태가 주는 그런 조형의 긴장감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색 그 자체. 자체가 맞아요. 중요해지는 네. 그게 이제 모더니즘 이제 미술인 거고 네. 그 전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다 재현이었고 네. 그렇죠. 뭔가 어떤 수단이었죠. 맞아. 네. 도구화가 되었잖아요. 어떤 네. 그 프로파간다라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세잔도 그때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네. 조형 자체에 신경을 쓴 그게 이제 포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같은 해에 두 번째 작품 보면 예. 역시 마티스 부인을 그린 세잔과 비슷하면 세잔도 네. 부인 그리는 그림. 맞네요, 맞네요. 세잔이 박혜종, 네. 그 부인의 본질을 잘 찾았다고 맞아, 그때 막 원통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때 한번 컵을 쏘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컵 쏟은 거는 세잔이 네, 네. 산이 올라가서 네. 풍경 맞아, 그리는데 뭐 매일 와가지고 거기 산이 이제 뭐. 하얗다고 맞아. 그 얘기하다. 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세잔 저기 편? 걸어드릴 테니까 전편 보시면 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 예. 그래서 그때 부인의 본질이 이제 빡침 아니었냐. 맞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 부인도 빡칠만 하죠 또. 계속 부인이 인사를 너무 하고 싫어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거를. 실화만하다. 이 부인의 초상화를 봤을 때 너무 강렬한 게 눈보다 콧구멍 두 개가 너무나 시선이 집중이 돼요. 약간 소실점 같아요, 진짜. 여기로 시선 모이네. 그래서 제목 자체도 뭐 마티스 부인 네. 혹은 녹색선. 녹색선. 그냥 이 아, 조형. 진짜 가운데 녹색선이 선이 이 있네. 녹색선이 진짜. 너무 거슬리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이게 완전한 현대미술로 가서 더 세련되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지금 이런 시작을 마티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얼굴 가운데 녹색선을 이렇게 짙게 그리는 그런 시도가 진짜 없었다는 없었죠. 거죠. 그래서 이게 고유색을 부정한 거예요. 고유색이라는 건 네. 뭐 사과는 빨간색이야, 네. 바나나는 노란색이야. 하지만 빛에 따라서 색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막 그런 네. 건데 우리는 그 고유색
그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박혀서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색채 그 자체가 내뿜는 네. 걸로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지금 마티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배경도 지금 보면 빨간색도 있고 뭔가 약간 맞아. 연보라도 보라색도 있고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떤 실제 그 배경을 모산다기보다는 맞아요. 여기 있는 인물이랑 좀 뭔가 어울리는 색을 작가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냥 작가의 완전한 주관, 뭐 감정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물론 그런 게 들어갔긴 했지만 인물을 두고 어느 정도 이 어울리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색채들을 네. 실험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울리는 색채. 그래서 지금 빨간색과 네. 초록색은 사실 색상원에서 보색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장 대비되는 색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 잘 안 쓰나요? 강하죠. 같이 있을 때. 음. 크리스마스 색인데 아 맞네. 되게 강해서 어떤 한 색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어울리면서 종속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너무 팽팽한 색이야. 아. 보색이라는 거는 서로의 색을 더 강하게 서로의 네. 존재를 부각시켜 줄 뿐 막 어울린다 되게 막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색이 더 생생하게 해주는 그런 네. 효과인데 네. 그런 거를 배경에다가 좀 이렇게 배치하고 보색과 대비를 줌으로써 네. 그 느껴지는 조형 효과를 음. 이 사람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재현은 포기하지 못했지만 아. 뭔가 재현하고 표현하려고 뭔가 어떤 대상을 묘사하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색채가 되게 그림에서 이 사람한테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 부인 초상에서 볼 수 있고 네. 실제로 이 야수파 그림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화가들한테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세 번째 그림도 오셨어요? 네, 세 번째 아, 보면 네. 사치고요 쾌락이라는 이 작품을 보면 야, 이게 또 뭐야? 완전 이거- 다른 화가의 네. 그림 같네요. 네, 근데 이 전때 엄청난 많은 화가들이 나왔었죠. 네. 그나마 뭐 저기 신인상주의 뭐 세라 우리 편 어, 했었는데 전묘법. 전묘법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네. 이런 그때 안 오셨나 보네. 어? 저 어떤 전무? 기억이 진짜요? 나는데? 세라. 아 그래? 되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했다고 너무 크게 말했죠 방금. 나 안 한 줄 안 알았어. 했어,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했군요. 아 세라 잘 형님. 보세요. 네네네. 네. 정묘법. 네. 신인상주의 회화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 네. 거고 인상주의도 있었고 네. 바로 전때 고흐 고갱의 영향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세잔의 영향도 물론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그 선배 화가들이 했던 조형적인 것들을 막 실험하고 네. 그래서 결국 야스파가 야. 이제 나중에 탄생할 수 있는 건데 음. 신인상주의도 그때 네. 제가 했던 말이 색채가 되게 중요한 그런 사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묘법으로 이제 그림을 완성을 한다는 거는 그 전에는 색깔을 다 막 섞어가지고 어둡게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병치 혼합이라 그래서 네. 색깔을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 예를 들어 주황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병치시켜서 점으로 찍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면 예. 과학적으로 이게 중간 혼합이 되잖아요. 멀리서 그렇죠. 봤을 때는 혼합된 이게 보이구나. 빨강과 노랑을 점을 막 이렇게 찍어놓으면 네.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네. 주황색이 돼요. 아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무슨 검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치. 생명 맞아. 검사할 맞아. 때. 폐가 검사할 때 맞아. 그런 거 같다. 그런 아니에요? 그런 아닌가 아닌가 본데. 봐. 머쓱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신인상주의는 그래서 되게 과학적인 회화라고 아, 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의 특성을 좀 고려했네요. 되게. 그 네. 인간의 눈이 어떻게 빛을 받아들이고 색을 신기하다. 어떻게 느끼는가 네. 그거를 되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그림을 또 대표적으로 그렸다는 거는 네. 그만큼 색채에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아 이분은 한결 같다 진짜. 색. 네. 아.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예. 되게 원색을 사용하고 화면을 좀 밝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이 이 전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대표적인 작품 몇 개만 볼 건데, 네. 그 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람들이 춤이요? 좋아하는. 그 어, 춤이라는 네.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더 이제 파격적이 됐죠. 네. 그 굉장히 색깔도 이제 단순하게 써요. 네. 그냥 막 강강술래 하듯이 손을 잡고 이제 막 춤을 추는 건데, 네.
뭐 색상도 뭐 파란색, 초록색, 붉은색인데 네. 딱 세 개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색을 쓸수록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와. 굉장히 절제되게 표현하는데 네. 이 사람의 그림을 이렇게 쭉 보면 되게 뭔가 생의 기쁨, 밝음, 율동, 네. 뭐 이게 좀 역동성 역동적이니. 이런 게 되게 느껴져서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뭔가 디테일이 없잖아요. 그쵸. 저 이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뉴욕에서. 뉴욕에서요? 그 현대미술관. 뉴욕에 있어요. 네. 아, 이게 그래서- 원본이 거기 있는 네. 거예요? 네. 실제로 봤을 때 크기가 엄청 컸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아, 진짜요? 진짜 커요. 그래서 실제로 네. 보면 진짜 압도당하는 아. 정말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네네. 들었어. 오, 봤구나. 저는 진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 뭔가 나체로 되게 이렇게 뭔가 본능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네. 이런 그림인데 이거를 작품 두 개가 있고요. 예, 예. 시리즈가. 그러네요.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하나는 네. 어디지? 러시아. 러시아 쪽에 있어요. 아, 그리고 저기 나나는 두 번째 걸 보신 모양이네요. 그쵸. 아. 네, 뉴욕에 있는 걸 본 거고 요거는 저기 색감이 또 다르네요. 위에랑. 예. 두 번째 게 네. 먼저 그려진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왠지 저는 이게 두 번째가 더 후대작인 줄 알고 저도. 첫 번째가 좀 더 느낌이 괜찮은데 생각했거든요. 음. 예.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예, 예. 나름의 그냥 뭔가 더 완성되지 않았지만 네. 되게 날 것 그대로의 그 네. 자유분방함 네. 뭔가 진짜 좀 그냥 관찰하는 거에서 지나지 않는 어떤 진짜 신나는 느낌을 관람자가 네.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크기가 더 크다면 마치 그 안에 일원으로서 좀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런 시간을 맞아요. 느끼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가로가 259cm로 써 있는 것 같네요. 와. 2m. 어우야. 이 그림은 이제 네. 후원자한테 러시아 이제 후원자 세르게이 스추킨이라는 후원자한테 그려준 그림인데 네. 그 후원자가 굉장히 이제 뭐 가족들을 병으로 많이 잃었어요. 아이고. 두 아들과 남동생 그리고 부인까지 이제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상황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후원자한테 어떤 삶에 대한 활력과 좀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 의미까지 들으니까 뭔가 더 그림이 네. 감동이 확 오네요, 진짜. 네. 눈물 많이 흘렸겠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거와 조금은 별개인데 이제 현대 조각가 중에 네네. 니키드 생팔이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조각가가 이 마티스의 이 춤을 보고서 한 조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 이제 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미의 새 여인이라는 오, 조각이 근데 이거 있었고 너무 신나 보인다. 예. 그 마티스의 이 그림이 조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됐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색채도 네. 원색 위주로 그러네요. 되게 진짜 생의 뭔가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우리나라에도 과천에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네. 아마 경주 쪽에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저기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 개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색깔도 거의 삼원색 이렇게 했고 네. 색깔도 다 다르고 인물들이 이런 게 이제 뭐 다문화를 좀 상징하면서 네. 그다음에 뭐 그런 활기 서로 함께해서 가는 뭐 세상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네. 나중에도 뭐 이 작가에 대해서 보겠지만 이 작가의 이런 그 캐릭터 이름을 나나라 그래요. 나나요? 그래서 나나가 생각나서 좀 네. 가지고 온 거예요. 아, 나나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여성상을 아우르는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눈, 코, 입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눈, 코, 입도 없고 미의 새 여신인데 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너스 여신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풍만하고 네. 생의 활력이 넘치고 네. 그런 기준들을 다 버린 정말 뭐 여자이면서 뭐 소녀이면서 엄마이면서 뭐 그런 모든 개념들을 아우르는 그 단어가 바로 나나. 이 사람이 이제 나나 시리즈 나나 이름 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을 대표하시군요. 저는 사실 이제 그 그림을 정말 못 그리고 제가 이제 색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색을 배치하는 게 다 이제 미술 좀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확 이렇게 뭔가 야, 잘 배치했다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냥 색이 이렇게 있네 이건데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다양한 색을 다 배치했을 때 이분 좀 약간 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색깔 좋다 이런. 근데 그거는 뭐 전공을 했다고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네. 그래도 네. 보이지 않을까? 그냥 느낌이 뭔가 그 홍영이 못 보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거슬리지 진짜 않으면 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스케치북에 이제 채색하잖아요. 음. 색감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칠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고 이 색을 어떻게 조합해야 뭐가 이쁜지 몰라요. 아니 그걸 네. 이제 여러 가지 실험해봤을 때 네. 이거랑 어울리네? 뭐 이런 그 실험을 이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좀 몇 가지가 될 것 같은 거 딱딱딱 해가지고 가잖아요. 저는 진짜 A부터 Z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이거 해봐야지 이렇구나 이렇게 아는 스타일. 근데 거기서 더 했으면 이제 네. 미대 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색을 저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아니 물론 더 네. 잘 쓰는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뭐 저도 색깔을 뭐 쓰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되게 무난한 그냥 기본적인 뭐 옷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죠. 모르면 무채색 입어. 네. 그냥 무채색에 뭐 컬러 하나만 들어가면 돼. 이 정도지. 진짜 뭐 색깔을 창조해서 뭐 쓰고 이런 거는 부단한 노력이 이렇게 그렇구나. 했는데 반응이 좋아. 이렇게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느낌이 있네. 뭐 이런 거죠. 또 그냥 되게 색깔 잘 입으시네. 근데 보는 감각은 있잖아. 감사합니다. 그거는 다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열심히 무신사 들어가고 있어요. 전 절대 음감처럼 절대 색감도 혹시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있겠지. 있는 사람도 어, 있겠지. 있는 띵하면 것 같아. 딱 나온 것처럼 약간 이거 하면 탁탁 해가지고 하는.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네. 그것도 재능의 영역이겠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유화 작품을 했던 그 마티스가 그 작품 세계가 좀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지금까지 소개한 거는 약간 전기 작품, 네. 뭐 야수파 이런 작품이고요. 그 후기 말년에 이제 할아버지 됐을 때 네. 그 작품은 또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컷아웃 드로잉이라고 해서 콜라주 작업을 해요. 오려 붙이는 건가요? 오려 붙이고 이런 걸 콜라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질병 때문이에요. 아이고. 왜냐면 후기에 이제 십이지장이 좀 생기면서 되게 거의 생사를 오가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됐었는데 네. 다행히 수술을 되게 큰 수술을 받았고 잘 됐어요. 네. 그때 나이가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는데 그 당시에 뭐 70 넘어서 수술했는데 뭐 그렇게 잘 된 거면 진짜 뭐 자기는 다행이죠. 두 번째 인생을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랬는데 그 역시나 그 후에 뭐 폐색전증이나 이런 게 발병을 하면서 좀 힘든 시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화가였거든요. 왜냐면 창작 활동을 너무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은 정말 그림 그리는 자체가 너무 너무 큰 기쁨이다. 그 사람의 그 기쁨이 좀 작품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사람 작품이 좀 다 밝고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폐가 안 좋은데 유화는 이제 기름을 좀 쓰고 그래서 사실 미술용품들이 그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호흡기나 이런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가위로 오리고 붙이고 진짜 이런 되게 거죠. 뭔가 짠하다 되게. 그래서 이 열정이 진짜. 되게 그래서 인생 말년 한 10년 정도는 이 방식의 그림을 주로 그리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마티스의 그림을 집에 인테리어 하거나 이럴 때는 네. 다 이 그림. 다 이 그림이 네,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림.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그 드로잉은 이분의 인생 그 후반기 말년에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색종이를 파는 색종이를 네. 그냥 붙인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색상을 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아. 그 과슈거 같은 네. 그걸로 이제 칠을 해서 그거를 오리는 거예요. 아. 오리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공장에서 나온 네. 색상제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색칠하고 붙여서 한 작품이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작품들이 뭐 그 푸른 누드 같은 작품 보면 네. 되게 단순해서 사람들은 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네. 깔끔하게 진짜. 어색하지 않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 이 붙이면서도 네. 그 어떤 그 사이사이의 그 선의 여백 같은 게 네. 하나도 같은 크기와 같은 공간이 없어요. 다 그러네요. 관절마다 네. 그 뭐 그런 뭐지 그런
선을 다 네. 다르게 음. 고려를 해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림을 오랫동안 인물을 많이 그리고 네.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했겠죠. 네. 뭐 마지막 그 달팽이라는 작품도 달팽이를 달팽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 조금 추상으로 막 가려는 진짜요? 느낌이죠. 아. 네, 좀 세련된 느낌. 단순하면서도 뭔가 알록달록한 색채가 어색함 없이 네.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달팽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좀 주변에 네. 이렇게 좀 간호를 해주면서 모델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이거 말고도 다른 작품, 콜라주 작품 보면 네. 진짜 뭐 저도 집에 놓고 싶은 작품이 많아요. 굳이 많죠. 뭐 화가들의 작품을 놓는다 그러면 마티스 작품을 놓는 게 되게 좋죠. 막 네. 뭔가 어두운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음. 심플하면서도 네. 되게 밝고 네. 뭔가 명쾌한 그런 그림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네. 뭐 조각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 활동을 살면서 계속 놓지 않고 한 사람인데 이제 그 프랑스 나스 지방의 로제르 성당 그 예배당이 있어요. 네. 이걸 또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뭐 스테인드 글라스며 그런 거를 본인이 설계하고 스탠드 글라스를요. 자기 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까도 이렇게 종이 작업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모델을 하면서 뭐 간호사도 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함께 인연이 됐던 그 간호사가 나중에 이제 수녀가 된 거죠. 수녀가 돼서 예. 수녀원에서 이제 방스 그 지역에다가 예배당 건물 하는데 디자인 좀 해줄 수 있냐 제안했는데 그때 너무 작업을 도와주고 이랬으니까 고마워서 그쵸. 흔쾌히 했는데 그 성당이 로제르 방스 성당이라고 네. 있대요. 근데 저도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음. 보면 다른 성당과 다르게 스탠드 글라스에 보면 좀 달라요.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식물이랑 이런 거 맞아. 좀 달라. 너무 예쁘다. 종교가 그쵸, 성화가 없네요. 막 엄숙하고 무겁고 이러다기보다는 마치 들어가고 싶은 집 같은 오 진짜 이뻐요 그리고 그냥. 어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참회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생의 기쁨을 오 맞아. 더 표현하고 있는 네. 마티스의 이런 색깔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그 지역에 가면 꼭 네. 한번 네. 가보시길. 로제르 성당. 예. 네. 이렇게 해서 마티스 작품은 저희가 빠르게 본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 벌써 이렇게 마지막에 다가와. 그런가? 예전에 한번 오느니 미친 마음. 네, 이미 또 콜라주 때부터가 이미 70대셨기 때문에 네, 작품이 거의 다 그죠. 이분은 처음에 이제 충수에 안 걸렸으면 네. 이 재능을 네. 진짜 발휘하지 않고 쭉 법쪽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운명이라는 그냥 것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삶? 살았겠죠? 근데 물감을 받아쓰는 순간 네. 그 뭔가 화근이 돼요. 칠하고 네, 그 칠하고 이런 기쁨을 너무 느꼈고 네. 자기 기쁨을 정말 잘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네. 더 작품은 이제 함축적으로 단순하게 완전 포텐 터지는 거죠. 또 이 가위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어떻게 또 그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참 진짜. 대단해. 저는 가위질도 못하거든요 사실. 그냥 못하는 게 좀 많다. 나 많아. 아니, 조합도 너무 못하고. 귀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눈과 누가 다 손에 잘라준 거죠. 그러니까 눈과 손의 협응력이 조작 능력은 어렸을 때 그거 되는 건데. 누가 손에 이런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나 너무 고마워 진짜. 그러니까요. 나도 먹고 산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혼자는. 열심히 내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합니다. 막 인테리어를 많이 쓰는 이 그림들 보면서 네. 이게 그렇게 유명한 작가 작품이라고 아예 생각 못했어요. 음. 그냥 어디 누군가의 뭔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게 좀 달라 보입니까? 음. 너무 흔해져서 이 그림들이 근데 사실 이 저기 다루지 않는 드로잉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선 같은 게 너무나 너무 이게 멋져요. 됐어. 네 간결한데 뭔가 한 방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되게 멋지신 진짜 뒤로 갈수록 작품이 네. 이제 무르익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늦었잖아 나이가 네. 그러는데 이분 70세에 이런 대작을 남긴 거 보면 음. 그러니까요. 그 이후부터 오히려 더 남긴 네. 거 보면
오래 살고 결론 오래 살고 멀리 진짜 다. 계속 시도해라. 맞아, 맞아. 인생은 약간 어떻게 될지 스포츠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 축구에서는 축구도사라고 해서 나이가 좀 들만큼 들었는데 이제 막 옛날처럼 육탄전하지 않고 간결하게 탁 찔러주는데 도사처럼. 골문 앞에 막 갈고 막 그래요. 진짜 어. 나는 약간 마지막에 이분의 어떤 그 선이 그런 것 같아. 도사 이제. 하나만 착 그어도. 네. 힘 많이 안 들고서 했더니 걸작이 나와. 그러니까 초기에 그 부인을 그린 초상에서 부인은 많이 화가 났잖아요. 그쵸. 근데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뭐 딱 집에 우리- 있을 네. 그런 드로잉은 사실 이제 그 간호를 해주거나 모델을 했던 그런 음. 사람들이거든요. 나디야? 그 사모님이 아니라요? 네, 사모님은 사모님께서 좀 하나 해주시죠. 이렇게.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은 네. 그렇게 그렸으면 네.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서로 헤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들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뭐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예. 왜냐하면 또 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여인들이 들락거리면서 간호해주면서 뭐 별일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가 나중에는 얘기 때 얘기했던 아니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 네. 너무 너무 많아. 많아. 그 작업실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저기 자꾸 따로 살아가는 여자 있고. 그러니까, 오늘 피카소도 와이프도 그렇잖아. 그렇잖아. 자기 아내 아니고. 아. 이런 그 어떤 예술에 예술? 대한 영감도 잘 받고 네.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리비도도 많이 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리비도 괜찮으세요 혹시 어떻게? 아니. 잘라. 아, 왜 잘라?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네요. 네네. 이제 그 집중력이 흐트러졌죠? 네, 이제 네. 여기까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예. 오늘 다 말씀을 하신 건가? 네. 저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그 한국의 화가 중에 이중섭 그 화백이 선생님께서 떠올랐습니다. 소 이런 거 보면. 그림도 뭔가 선이 약간 닮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분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어떤 그 작업의 소재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네, 그 점이 좀 닮아가지고 재미있게 또 다가왔습니다. 네네. 그분께서 저기 뭐 담배 담배 음악제가 음악제가 그림을 계속 오. 워낙 궁핍해가지고 와. 그게 좀 떠올랐어요. 제가. 어. 네, 사연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만 얘기합니까? 네. 꼭 다 얘기한다는 건 아니, 편견이에요, 편견. 여기 그래도 난 준비하신 중간중간 얘기했어. 근데 오늘 안 하면은 가을에 아, 얘기하죠. 그 다음은 전어철이야. 저는 마티스 그림이 전반이랑 그 70대 후반이랑 네. 너무나 다르잖아요. 음.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이제 병이 큰 분기점이 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것들을 보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천진난만한 어떤 그림 같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나이 들수록 천진난만해지기가 더 어려운데 맞아, 맞아. 오히려 그런 걸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병으로 인한 턴어라운드였다고 생각하니까 병이 걸려서도 본인의 기쁨을 그니까 할 더 멋있어. 방법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맞아. 네. 세 장편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람들이 왜 모던에 가까울수록 네. 점점 몇만 남았잖아요. 세잔도 그죠, 점점 네. 간편에 단순해졌잖아요. 네. 이 오늘 마티스도 점점점 단순해서 이제는 선으로만 딱 그림을 그리는 경지까지 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예술혼이라는 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어떤 정수를 정리하는 그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다음에 이제 피카소 아마 다음 가을에 네. 피카소 맞아. 정확히 예상하셨어요. 피카소도 너무 기대가 돼. 피카소 진짜 네. 대망의 화가죠. 다음에 아. 피카소 맞나요? 네. 네. 오 맞아요. 맞아요. 왠지 피카소 형님일 것 근데 같은데. 아직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 8월 31일부터 네네. 그때부터 기다리시면 맞아서 네, 여러분 제가 빨리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여튼 이 심플함에서 피어나는 삶의 그 자유와 기쁨 이런 게 사람들한테 통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맞아요. 집에도 사실은 이걸 두면서 일상에서 네.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티스 그림 혹시나 집에 갖고 계시다면 네. 그런 일상의 기쁨을 감상하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네요. 다음에 볼 때까지 여러분 다 평안하고 기쁘게 지내다가 만나도록
잠바를 입을 때 다시 만나요. 빨리 다시 피카소로 전화철에 오겠습니다. 만나요. 네, 그럼 오늘 미친맘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네? 미밤 되세요. 오늘도 아니야. 내가 알아. 오랜만에 아니야. 오늘도 여러분들 미밤 하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오랜만에 해요. 여러분 오늘도 미밤 되세요. 미밤.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더